다주에 괌 워크숍 일기 읽기 1일 밤을 새고 가는 거라 매우 피곤했고 혹시 잠들지 않을까 마음 졸였다. 캐리어가 무겁진 않았지만 크기가 뒤따 컸기에 땀이 흘렀다. 리무진 버스를 타는 곳에 도착했을 때 양띵 언니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코코가 있었다. 나는 코코를 처음 보는 거라 너무 귀엽고 좋았다. 모기를 많이 물려 고생 좀 했지만 버스는 금방 와서 잘 갈 수 있었다. 피곤했지만 원래 이동할 때 잠을 자는 스타일이 아니라 뜬 눈으로 이동했다. 피곤했다. 공항에 도착하고 돼지코도 빌려 입국했다. 자동 입국 심사는 정말 편하다. 금방 들어갔다. 개꿀. 면세점에서 쇼핑은 안 하고 밥을 먹었다. 역시 비싸고 맛은 쏘쏘였다. 맥주를 먹으면 비치볼을 준다고 하기에 끌렸지만 아무도 나랑 같이 안 먹어준다고 해서 포기했다. 유유. 밥값은 카드 뽑기로 진행됐고 루테가 걸려서 루테가 계산했다. 게이득? 개공짜 밥? 그리고 게이트에서 기다릴 때 후식도 먹기로 했다. 후식도 역시 카드 뽑기로 했는데 루테가 또 걸렸다. 루테는 천사다. 양치하고 조금 돌아다니자 시간이 되고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안에서 자려고 했지만 정말 너무 시끄러웠다. 아이들이 계속 떠들고 아침 비행기라 다들 얘기를 나누었다.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어서 역시 비행기에서도 뜬 눈으로 이동했다. 아 진짜 너무 시끄러웠다. 뒤에서 애기들이 계속 발로 찼다. 심지어 내가 뒤돌아서 발로 차지 좀 말아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거까지 무시하고 발로 찼다. 짜증났다. 거의 반수면 상태로 이동을 했고 괌에 도착하게 됐다. 이게 보이시는 게 괌 이제 그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괌 공항은 되게 작아요. 정말 작아요. 저희의 그 인천공항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작아요. 그리고 몰랐는데 괌 섬 크기 자체도 제주도의 3분의 1인가? 그래서 괌 한 바퀴를 도는 게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정도로 되게 작은 섬이기 때문에 공항도 되게 작더라고요. 괌에 도착 후 ABC 직원분이신 삼식이를 만났다. 한국 이름이 하루에 3끼를 다 먹는다고 해서 삼식이였다. 삼식이의 형이었다. 26살이셨거든요. 괌에 도착했지만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흐린 상태였고 역시 습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들이 풍경을 찍은 건데 필터를 좀 빡세게 해서 약간 조금 그래도 좀 맑아 보이게 찍은 사진들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게. 이거는 이제 차로 이동하는 거예요. 렌트한 차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다. 렌트한 차를 타러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괌 공항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포토샵 하기 귀찮아서 포토샵 해야 될 부분을 그냥 다 가렸어요. 그래서 제 셀카들이 가끔씩 나올 예정인데 다 이렇게 그 검정 색깔 수검댕이가 칠해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포토샵 하기가 귀찮았거든요. 포토샵 하기 귀찮았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괌 공항 바람 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파리들 다 꺾여 있는 거. 이파리 다 꺾여 있는 거. 하지만 필터를 이용해서 최대한 맑은 분위기를 냈다는 거. 아 이것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마가 까지부어져가지고 포토샵 하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대충 가렸습니다. 포토샵 한 것처럼. 괌에서 도착해서 이제 행복한. 손에 들고 있는 건 포켓 와이파이였어요. 포켓 와이파이. 자, 차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다. 이제 호텔은 하얏트 호텔이었는데 호텔 로비에 되게 멋있는 게 있더라고요. 대충 짐을 풀고 잠깐 쉬다 보니 저녁 시간이 되었다. 에반데. 호텔 저녁 시간이 되어서 호텔 아래에 있는 식당으로 갔다. 바베큐 뷔페식의 식당이었다. 밥은 맛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맛없지도 않았다. 김치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아니 정말 독특한 게 괌의 모든 식당에 김치가 다 있어요. 아무래도 일본인 관광객과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지 어느 식당에는 김치가 다 있더라고. 김치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아무래도 한국인 관광객이 많다 보니 김치가 있는 듯 했다. 김치찌개도 있었는데 거의 설탕찌개였다. 그런데 면가 묘하게 맛있어서 몇 번 먹었다. 거기에 김치찌개도 있었는데 완전 그냥 설탕찌개였어요. 너무 달았어요. 근데 약간 그 어린이들이 먹었을 때 되게 만족스러워할 만한 그런 음식? 뭔가 그 묘하게 끌리는 그런 느낌이었어. 첫날부터 김치 찾냐? 너란 한국인 정말 김치 환 무바라 뒤진다 추라이. 트라이.
마시멜로우도 구워 먹었다. 그 마시멜로우 구워서 그 비스켓 사이에 껴먹는 그것도 해 먹었어요. 피곤했지만 배도 잘 채웠다. 그런데 식당에서 쇼가 있었다. 전통춤을 보여주셨다. 멋있었다. 그렇게 호응을 하면서 구경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랍스터 꼬리가 나왔다. 이건 저희 인원수대로 랍스터 꼬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조금만 먹었다. 맥주도 있어서 맥주도 많이 먹었다. 개꿀. 그렇게 구경하는데 갑자기 한 오빠가 눈꽃이에게 다가갔다. 눈꽃이는 그저 신이 나서 박수치며 그 오라버니가 이끄는 대로 일어나 무대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오빠가 눈꽃이 옷을 붙잡았고 눈꽃은 주저앉으면서까지 막으려 했지만 포기하고 상의 탈의를 했다. 무대에서 춤추는 눈꽃이는 점점점 최대한 말을 아끼도록 하겠다. 그렇게 눈꽃이의 무대가 끝나고 불쇼도 이어졌다. 짱 신기했다. 위험해 보이기도 해서 걱정도 되었다. 중간에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손에서 휘발유 냄새가 심하게 났다. 그렇게 불쇼를 구경하고 다음 무대가 이어지는데 예쁜 언니가 나한테 오더니 손을 잡았다. 아, 나도 걸렸다. 싸했다. 거절하고 눈빛을 피했지만 그 언니의 손은 이미 나를 선택했다. 나는 선행이에게 도움의 눈길을 보내며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같이 가자라는 마음으로 같이 가자 했지만 선행이는 거절하였다. 뒤를 보니 눈꽃은 이틀째 끌려 나왔다. 표정을 보아하니 이미 포기했다. 저 녀석은 점점점. 눈꽃이는 두 번째 올라갔어요. 근데 포기하고 다음에는 그냥 바로 올라가더라고. 무대에 올라갔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언니가 골본을 튕기며 따라하라고 했지만 내 몸은 강목이었고 언니는 내가 불쌍한지 난이도를 많이 낮춰 뒤뚱춤을 추자했다. 미끼를 물어버리고 누나. 제가 춘 춤이 정말 어떤 춤이었냐면은 진짜 이 춤이었어요. 내가 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 나 이거 여러분 저 스타킹 안 신었어요. 대박. 여러분 저 스타킹 안 신었거든요? 어떡해? 나 스타킹 안 신었는데 세상에. 나 스타킹 안 신었어. 와 미쳤네. 이제 어떤 춤을 췄냐면 진짜 이렇게 춤을 췄어요. 뒤뚱춤. 난이도가 다주난이도라 나는 신나게 뒤뚱거렸다. 다른 사람이 말하길 귀엽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유치원 학예회였다. 그렇게 무대에서 내려오고 불쇼가 또 이어졌다. 다 끝나고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진을 찍는 우리에게 언니들이 예쁜 조개 목걸이를 하나씩 다 선물해줬다. 예뻤다. 이거거든요. 이 조개 목걸이. 못 받은 2명이 있었지만 양보할 수 없었다. 예뻤기 때문이다. 미안해요. 점점점.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방으로 올라왔다. 올라오면서 1층 가게에서 이것저것 컵라면이랑 맥주도 샀다. 방으로 올라와 나는 스위치를 TV로 연결했다. 이제 이 춤추는 언니랑도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포토샵 한 겁니다. 예, 포토샵으로 이거 가렸어요. 포토샵이라고 쓰고 이제 그 수검댕이 칠이라고 말하는데 수검댕이 칠한 거거든요. 언니랑 사진도 찍었어요. 이 언니가 저한테 뒤뚱춤을 알려준 언니예요. 조금 걸렸지만 연결은 성공했고 맥주를 먹으며 다른 사람들과 스위치를 즐겼다. 큰컵님이 1, 2라는 스위치 게임을 추천했고 나는 결제하고 다운했지만 인터넷이 좋지 않아서 마리오 카트를 계속 즐길 때까지 다운이 안 돼 다음으로 미루었다. 그렇게 첫날은 힘들어서 바로 잠들었다. 이게 제 첫 번째 날의 일기입니다. 대충 어떤 식으로 지냈는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2일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2일째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 첫째 날 맥주를 얼마나 드신 거예요? 보나마나 다주하셨겠네. 푸키.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사진을 또 가져와야 돼요. 2일차 아침에 일어나 씻고 나갈 준비를 했다. 조식도 먹었는데 개꿀 맛이었다. 이게 조식이거든요. 그리고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조식에 깍두기, 김치, 불고기, 김치찌개, 쌀밥도 그냥 거의 그냥 한국식 쌀밥이었어요. 그 미국의 그 애벌레 같이 생긴 밥이 아니라 쌀알이 아니라 조식이 진짜 한식인 거야.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너무 행복했어. 정말 맛있었어요. 조식 진짜 맛있었어요. 해외 다니면서 호텔 조식이 진짜 이렇게 내 스타일인 거 처음 봤어. 정말 좋았어요. 김치찌개도 나름 맛있었어. 지금까지 다녀본 호텔 중에 탑이었던 것 같다. 해외 호텔에서 한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오늘은 자유일정이었고 저녁에 ABC분들과 저녁을 먹는 거 말고는 큰일이 없었다. 우리는 다 같이 GPO라는 쇼핑몰 프라자를 갔다. 여러 가게들이 함께 있었다.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프라자 같은 곳이었다. 처음 들어가 이곳저곳을 봤지만 선물을 살만한 곳이 없었다. 양띵 언니랑 강석 오빠가 다주 스타일의 옷을 발견했다고 나를 안내했고 나는 보자마자 샀다. 진심 내 스타일. 어떤 거냐면요. 나이키 맨투맨인데 크롭 형식의 티거든요. 이게 약간 크롭이어가지고 약간 배꼽 살짝 위에 있는? 그래서 완전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바로 샀어요. 제 스타일. 딱 제 다주 스타일. 진심 내 스타일이었다. 옷을 산 후 장난감 가게에서 피카츄 인형과 다른 것들을 몇 가지 샀고 정확히 뭐뭐 샀는지 기억이 안 남. 돌아다니다 옷가게에서 선혜인이랑 양띵 언니랑 옷 쇼핑도 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이 있어 2개나 샀다. 양띵 언니는 내가 옷 입는 스타일이 마녀라고 했다. 근데 맞는 것 같다. 나는 마녀 스타일 옷이 좋다. 그리고 로스라는 곳을 갔다. 되게 다양한 것들을 팔았고 싸게 팔았다. 제가 2일차 때는 그 쇼핑할 때 사진을 안 찍어가지고 로스라는 곳은 다양한 것들을 팔았다. 싸게 팔았다. 신발이나 옷 메이커인데 하자가 있어서 싸게 파는 그런 곳이었다. 신발을 사고 싶었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사지 않고 머리 장식이랑 다른 몇 가지를 샀다. 편한 티를 까먹고 안 가져와서 잠옷으로 입을 옷도 샀다. 로스 쇼핑 줄이 매우 길었다. 다른 사람들의 리뷰에서도 1시간씩 줄을 서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우리가 오래 걸리자 쇼핑을 끝낸 다른 사람들은 다른 쇼핑 매장으로 떠났다. 지영 언니랑 강석 오빠, 선행이 그리고 나까지 4명은 쇼핑을 끝낸 후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었다. 맛은 없었다. 차라리 한식을 시킬 거리라고 후회했다. 쇼핑을 끝내고 호텔로 돌아가려 했지만 미크로네시아에서 쇼핑을 하러 먼저 간 사람들이 해리포터 인형을 보내준 후 나도 가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다. 이거죠. 내가 가고 싶다고 하자 착하신 정말 자비로우신 세 분이 가자고 하셨고 우리는 조금 늦게 미크로네시아에 도착했다. 1층에 게임샵이 있었다. 나는 거기서 스위치 게임과 굿즈를 샀고 피카츄 컵도 샀고 이것저것 샀다. 그리고 해리포터 인형이 있는 2층으로 향했다. 우리는 그 매장을 네다신 매장으로 불렀다.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그 매장을 갔는데 항상 단톡방에서도 네다시 파티 구합니다 라면서 매장의 애칭을 정했다. 절대 나쁜 뜻은 없다. 다른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나 네다신 매장에서 뭐 사려고 말하는 게 웃겼다. 그렇게 2층에 갔고 네다신 매장이 2개나 있었다. 그 네다신 매장이 뭐냐면은 그 팬들이 만든 그런 굿즈 상품들을 파는 곳이었어요. 팬들이 만든 굿즈 상품? 정품은 아닌데 이제 약간 퀄리티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선 해리포터 인형이 있던 네다신 매장으로 갔다. 천국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막 천국은 아니고 약간 천국? 나는 거기서 해리포터 관련 아이템들과 디바 후드 개 이쁨. 디바 후드, 세일러문 굿즈를 샀다. 내가 보기엔 정품은 아니고 팬메이드 상품들인 것 같다. 확실하진 않다. 그렇게 다음 네다십 매장을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늦어져 저녁 약속에 가야 했다. 선행이와 나는 네다십 2호 매장을 다음에 꼭 가자고 약속했다. 그렇게 쇼핑이 끝나고 사랑의 절벽으로 이동했다. 이게 사랑의 절벽으로 이동하는 건데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도로를 알려주어서 비포장 도로로 달렸는데 오프로드 하는 기분이었다. 선행이는 날아갈 뻔했다. 진심 갑자기 퉁 하는데 뒤에서 선행이가 어! 이러는 거야. 보니까 선행이가 날아가려고. 야생 닭들도 봤는데 신기했다. 어찌저찌 우리는 사랑의 절벽에 도착을 했고 삼식이가 운전하는 차는 호텔에 있던 콩콩 루테를 태우느라 조금 더 늦게 도착해 우리는 그동안 사랑의 절벽을 구경하였다. 여기가 이제 사랑의 절벽이에요. 사랑의 절벽은 가족의 반대에 서로 머리를 묶어 절벽 아래로 떨어진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진 곳이었다. 좀 안쓰러웠다. 사랑의 절벽에는 우리의 남산타워처럼 여러 커플들의 자물쇠가 있었다. 이게 이제 여기는 이거 사랑의 절벽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동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얼굴 죄송합니다. 좀 포토샵하기 귀찮아가지고 다 가렸어요. 타다. 우리의 남산타워처럼 여러 커플들의 자물쇠가 있었다. 몇 가지 글귀를 읽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었다. 신혼여행으로 많이 오는 듯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길 바랬다. 근데 삼식이 형이 자물쇠를 가져왔다. 우리 중 커플은 지영 언니밖에 없는데 점점. 선행이는 미래의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내가 미래의 남편과 여기를 올 수 있을까 하는 슬픔에 나 혼자 왔다라고만 적었다. 만약 내가 다음에 커플이 돼서 여기에 온다면 남자친구랑 내 자물쇠를 찾아보고 싶다. 그런 일이 겠지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동할 때 삼식이 차도 도착해 우리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랑의 절벽, 이제 머리를 묶고 같이 뛰어내린 그 커플의 동상이고
이제 이건 인스타에도 올라가는 건데 뒤에 보시면 양띵 언니가 있어요. 여기 양띵 언니 보이십니까? 제 어깨 접시. 제가 열심히 셀카 찍고 있는데 언니가 뒤에서 장난을 쳐도 제가 모른다고 언니가 막 뒤에서 웃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이건 제가 눈썹을 추가했어요. 주다영 혼자옴이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화나는 듯한 이제 깊이 들어간 팔자주름 보이시죠? 연나 빡쳤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매우 승이 났다라는 거. 여기에서도 이제 풍경 찍고 이거는 가는 길에 찍은 사진이고요.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이기보단 약간 바 같은 느낌이었다. 약간 맥주집 같은 그런 거였어요. 경치가 끝내줬다. ABC 직원분들과 인사했고 너무 다 친절하셔서 놀랐고 정말 감사했다. 밥값은 ABC에서 술값은 양띵 언니가 내기로 했는데 술값이랑 밥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죄송했다. 내가 좀 마시긴 했다. 칵테일입니다. 하지만 술을 안 마실 수는 없는 장소였다. 다음부터는 조금 적당히 먹어야겠다. 언니 사랑해요. 크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먹었던 밥들입니다. 치킨이랑 감자튀김, 햄버거, 수제버거, 그 다음에 이제 꼬치, 그리고 막 뭐 싸먹는 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먹었어요. ABC 사장님이 후식으로 하겐다즈를 먹자고 하셨다. 하겐다즈 매장이 있는 걸 처음 알았다. 한국에도 몇 개의 매장이 있긴 있었다. 선행이는 거기서 잤다. 많이 피곤했나 보다. 하겐다즈를 맛있게 먹고 호텔로 간 사람도 있었지만 몇 명은 K마트를 갔다. K마트는 이제 괌에 있는 24시간 마트예요. K마트에서 이것저것 많이 샀다. 정말 넓었다. 스노클링 장비도 사고 튜브도 사고. 강석 오빠는 힘들어했다. 그렇게 우린 한가득 장을 보고 호텔로 가던 도중 배가 고파 아까 사랑의 절벽에서 먹었던 건 식사보단 맥주 안주 느낌이었기에 라고 가로치고 이렇게 중요 표시가 되어 있네요. 라멘집을 갔다. 괌에서 식당 1위라고 했는데 실제 심지에서 보는 가게 같았다. 뭔가 한국과 다르게 빨리빨리가 아닌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는 느낌이었다. 혁하. 우리는 라멘과 밥을 시켰고 나눠 먹었다. 맛있긴 했다. 이제 거기에서 시킨 볶음밥인데 약간 계란 간장 볶음밥 느낌이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일본 라멘처럼 깊은 맛은 아니지만 충분히 맛있었다. 이때 큰컵님이 얼른 스위치하자며 언제 오냐고 물어보셨다. 추천해주신 원투 게임을 기대하고 계셨다. 밥을 먹고 호텔에 도착했다. 우리의 짐이 많아서 멤버들이 내려와 들어줬다. 하지만 하얏트 호텔 직원분이 끌고 갈 수 있는 걸 빌려주셨고 그걸로 편히 옮겼다. 쇼핑을 오지게 했다. 땀땀. 그렇게 짐 정리를 한 후 우리는 또 스위치를 했다. 피곤한 선행이는 스위치를 보며 잠들었다. 웃겨 죽는 줄 알았다. 아마 이날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너무 시끄럽다고. 하지만 인정. 우리는 스위치 파티를 최대한 빠르게 종료하였다. 다음에 이 게임은 누구 집에 초대해서 해도 재밌을 것 같다. 그렇게 이 일도 재밌게 끝났다. 이건 진짜 스위치 원투 게임이 정말 재밌어요. 나중에 제가 집에 게스트를 초청해가지고 같이 한번 하려고요. 자, 이렇게 2일차 일기도 끝이 났어요. 나름 진행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죠? 3일차입니다. 역시 일어나 조식을 먹었다. 개꿀. 이날은 레저를 즐기는 날이었기에 수영복을 입고 이동했다. 조금 피곤하긴 했다. 알루팡 비치로 이동했고 알루팡 비치 클럽 입구에 양띵크루 환영한다는 플랜카드가 있었다. 이 플랜카드는 첫날 괌에 도착했을 때 삼식이 형이 들고 있던 플랜카드였다. 인사도 다시 나누고 선물로 꽃목걸이도 주셨다. 이게 이제 선물로 받은 꽃목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 생화여서 향기가 진짜 좋았어요. 너무 예쁘고 향기도 좋았다. 우린 라커에 짐을 넣은 후 물놀이를 했다. 그 후에 패러세일링을 하러 갔다. 차로 이동하는데 별로 걸리지 않았다. 2개의 배로 나눠 탔고 직접 보트 운전도 하면 재미있었다. 아, 이건 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안 가렸습니다. 다행히 배멀미를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선행이가 머리가 좀 어지럽다 했지만 심하지 않았다. 삼식이가 제일 먼저 혼자 탔다. 하늘로 뜨는 모습이 그 영상 같았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 세상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아 웃겼다. 열기구 같았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배 이동할 때 찍은 영상이에요.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할 때인데 너무 예쁘죠? 바닷물 봐. 이거는 이제 패러세일링을 하기 위한 장소에 이동할 때 그 영상입니다. 삼식이가 날아가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뒤에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그 레저예요. 레저.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그래서 이제 하늘에 이제 둥둥 떠 있는 열기구 같은 그런 레저였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비가 와서 이제 삼시기가 타고 나서 비가 와서 멈출 때까지 기다렸고 비에 젖은 천을 교체하였다. 두 번째는 선행이와 승태님이 타셨고 마지막에는 나랑 수민 언니가 탔다. 패러세일링은 하나도 안 무서웠고 그냥 편하게 누워있는 것 같았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바닷물이고요. 물이 맑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처음에 이제 패러세일링 하기 전에 물놀이를 살짝 했었는데 그때도 찍은 사진들이 있네요. 아, 역시 그 이상한 거적대기들이 수검댕이들 붙어있고요. 이제 앞머리가 날려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카누? 약간 그런 거거든요. 약간 이마 좀 가렸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후주님이 있어요. 김현지인 씨라고. 김현지인 씨 하약인가? 이게 이제 패러세일링을 할 때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보시면 이제 보트에서 이렇게 줄이 되고 열기구처럼 이렇게 멀리 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이건 선글라스까지 껐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이것도 아 신났네. 사진 존나 찍었습니다. 패러세일링은 하나도 안 무서웠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 같았다. 풍경이 너무 예뻤다. 바람 때문에 내려갈 때 흔들려서 불안하긴 했지만 잘 도착했다. 그렇게 패러세일링을 끝내고 ABC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다. 역시 김치가 있어서 좋았다. 개꿀. 카레도 맛있었다. 밥을 먹는데 타이밍이 좋게 코코넛 캔디를 만드는 걸 알려주는 시간이 있어 구경했다. 코코넛은 나랑 안 맞았다. 하지만 코코넛 흰색 부분을 짜서 나오는 코코넛 밀크는 맛있었다. 그렇게 쉬다가 돌고래 투어를 하러 이동했다. 이때 이동 시간이 조금 걸렸고 비가 내려서 걱정됐다. 하지만 도착할 때쯤 날씨는 좋아졌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꿀잠을 잤다. 돌고래 투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인원을 애초에 적게 태웠나 보다. 다른 요트에는 사람들이 그득그득했지만 우리는 인원을 적게 해서 정말 편하게 요트에 탔다. 우리가 빌린 것 같았다. 배로 15분 정도 이동을 했고 아침에 돌고래를 봤기에 돌고래를 볼 확률이 높다고 했다. 기대에 가득 찼지만 도착 후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지금 아래에 있다 했고 아래를 보자 진짜 회색 덩어리가 보였다. 그 후에 돌고래들이 나왔고 무리지어 이동하며 숨을 쉬러 위로 잠깐 올라왔을 때마다 보였다. 요트 앞에 함께 달리기를 하기도 했다. 너무 예뻤다. 돌고래도 영상이 있습니다. 정말 예쁘거든요. 이게 진짜 필터 없는 거거든요. 물색 너무 예쁘죠. 와 대박. 여기 있나 보다. 여기 파도가 이상한데. 아 이렇게 해서 갔잖아 절로. 여기 봐봐. 이 와중에 다칠까봐. 나 왜 핸드폰 안 들고? 이게 방금 이게 뭐냐면은 그 첫날에 그 원주민 불쇼했을 때 그 춤을 출 때마다 그 여성분들이 계속 막 이런 소리 내더라고. 그래서 그걸 따라한 겁니다. 와 대박. 아닌데? 불안 들어왔어. 어디 펴웠어. 일단 여기 높아 눌러놓고 방금 들었어요, 양띵 언니? 펴웠어. 일단 여기 높아. 너를 잡아먹지 않을 거야. 이거 눌러도 돼? 그러면? 아니 지금 하고 있어. 하고 있는 거야? 맞아, 너무 예뻤어요. 아, 돌고래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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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장난 아니었어. 진짜 많았어. 달라고. 대박. 너무 귀여워. 어떡해. 와우. 너무 예뻤어요. 간다. 안돼 가지 마. 고마워 얘들아.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고맙다. 나와줘서 고마워. 나 여기 있다. 여기 또 나온다. 낚시고 저길 봐, 저기. 아니야, 저길 봐. 우리 친구들. 너무 예쁘죠. 정말 예뻤어요. 정말 예뻤어요. 그 막 수십 마리의 그 돌고래 떼가 계속 이렇게 나왔다 들어왔다 하니까 정말 최고였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돌고래를 보면 감동스럽다는 말이 있었는데 감동까지는 아니었어도 뭔가 기분이 묘했다. 우리를 보러 와준 돌고래한테 고마웠다. 돌고래를 보는 스노클링과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스노클링을 안 하려고 했지만 K마트에서 스노클링 장비도 샀기에 도전을 했다.
스노클링 장비를 차니 겁나 못나졌지만 그래도 했다. 스노클링은 정말 대박이었다. 지영 언니가 무서워하더니 제일 빠져있다고 했다. 진실이었다. 심해 체험하는 VR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랑 느낌이 비슷했다. 그때보단 안 무서웠다. 20m 정도 된다는데 체감이 안 났다. 물이 투명해서 안이 다 보였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진짜 같지 않았다. 물고기도 해도 너무 예뻤다. 물을 가끔 먹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놀았다. 스노클링을 한 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너무 예뻤기에. 다시 하고 싶다. 유유. 그렇게 이제 나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스노클링을 했다. 스노클링을 끝내자 뒤에선 낚시를 하고 있었다. 열대어들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잡고 나서는 바로바로 풀어졌다. 색이 너무 예뻤다. 그렇게 모든 레저를 끝내고 돌아가는데 비가 왔다. 하지만 무슨 배짱인지 그냥 비를 맞으면서 이동했다. 아 진짜 그 돌고래 그 투어가 끝나고 다시 이제 15분 정도 걸려서 원래 그 선박장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비가 내렸는데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콩콩이랑 저랑 그 루나 오빠라고 직원분 있거든요. 셋이서 그냥 밖에서 그냥 비 맞으면서 앉아있어 놀았어. 노래 들으면서 그냥 비를 맞았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콩콩이랑 루나 오빠랑 밖에서 놀았다. 간간히 루테도 왔다. 괌에 왔으니 감기 한번 걸려줘야지 하면서 놀았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몸살 기운이 조금 있어요. 지금 몸에도. 콩콩이가 괌에서 걸린 감기는 괌기라며 얘기하는데 조금 웃겼다. 그렇게 도착을 했고 우리는 호텔에 가서 씻고 저녁을 먹으러 가기 위해 로비에서 만났다. 로비에는 앵무새가 있었고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트를 운전하는 사진이에요. 실제로 제가 보트를 운전했는데 저보고 되게 운전 잘한다 했어요. 아 이것도 있네. 스노클링 장비를 미리 체험해봤습니다. 이거는 요트 타고 이동할 때 삼식이랑 선행이 뒷모습. 너무 예쁘죠 풍경. 이거는 이제 ABC 거기에서 찍은 거고 요트 타고 이동할 때. 근데 여러분 제가 필터가 되게 센 걸 적용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저는 필터가 센지 몰랐어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좀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필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필터가 너무 세더라고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가지고 필터 구분이 안 됐어요. 바다 이렇게 찍고 이거는 이제 이동할 때 걸어 다닐 때 그 물에 바로 이렇게 물고기들이 있더라고. 이건 요트 타는 거. 난 몰랐어 필터가 센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간에 점심 먹을 때 그 코코넛이랑 이제 그 치킨 아까 말했던 카레랑 김치 먹을 때. 이건 이제 제가 좀 컨셉 사진 좀 찍어달라고 쫄라가지고 찍어주셨습니다. 먹구름 꼈죠? 에바죠? 이거는 밥. 이 풍경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뻤어. 이건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약간 패러세일링 그 사진이고요. 돌고래 투어하는 보트 타러 갈 때. 그리고 이거는 구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구름 사진도 찍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필터 없는 바다예요. 이거는 필터를 안 낀 카메라로 바다를 찍은 거거든요. 바다색이 너무 예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물감을 쏟아놓은 것 같아. 물감을 쏟아놓은 것 같은 그런 색깔이어서 너무 예뻤어요. 이게 지금 필터 없는 바다인데 어둡긴 해도 그냥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그냥 수영장에 담겨진 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너무 예뻤어. 이거는 아까 패러세일링 그 사진이고요. 이건 수민 언니랑 같이 탔을 때 같이 발 찍은 거. 이것도 이제 바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방금 말했던 앵무새. 로비에 앵무새가 있었고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었는데 삼식이가 찍고 팁을 줬다. 이 얘기는 나중에 방송에서 들으니 이미 사진을 찍고 나서 팁을 안 줘서 타이밍을 보느라 다시 찍은 거였다. 앵무새 구경을 한 뒤 저녁을 먹으러 갔다. 저녁은 코코넛 크랩이었다. 저녁은 코코넛 크랩입니다. 이게. 당연히 바다에 사는 아이들이라 생각했는데 바다에서 안 살고 코코넛을 먹으면서 사는 애들이라고 했다. 에피타이저로 나온 관자는 개꿀맛이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관자거든요. 해산물을 싫어했는데 요즘 점점 먹기 시작했다. 찾아 먹는 건 아니었지만 있으면 먹는 정도? 관자에 베이컨이 둘러져 있어서 해산물 느낌도 많이 없었다. 맛있는 거 인정.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새우가 나왔는데 새우도 맛있었다. 해산물 너란 녀석. 크크. 그리고 코코넛 크랩이 나왔는데 제가 코코넛 크랩 때 그 코코넛 크랩을 그 크기를 보여주려고 살아있는 코코넛 크랩을 가져왔었어요. 그 주문하기 전에. 근데 하필 제 뒤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뒤를 돌아왔는데 뒤에 그 코코넛 크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서는 하고서는 제발 치워주세요 이러는데 아저씨가 나 놀란 거 웃겼는지 계속 코코넛 크랩으로 계속 나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가라고 좀 해주세요. 진짜 나 진짜 너무 싫어 이러는데 막 계속 막 내 머리카락 막 만지고 이러면서 진짜 너무 짜증나.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싫은데 진짜 속으로 진짜 열불이 나는 거야. 아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짜증나 죽겠네. 영어를 못해가지고 가라고도 말을 못하겠고 진짜. 그래서 겁나 짜증났어요. 먼저 먹어본 눈꽃이가 계곡물 맛이 난다고 했다. 코코넛 크랩이 계곡물 맛이 난다고 했어요. 눈꽃이가. 처음에는 맛 표현이 왜 그래라며 뭐라 했지만 먹고 나서 알았다. 아 이거는 계곡물이다. 진짜 계곡물 맛이에요. 아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정말 계곡물 맛이에요. 진짜 계곡물 맛이야. 아 이거는 정말 표현을 계곡물 맛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정말 계곡물 맛이에요. 진짜로. 정말 계곡물 맛이에요. 나중에 만약에 괌에 가셔서 코코넛 크랩을 먹을 기회가 생긴다면은 진짜 먹어보세요. 진짜 계곡물 맛이에요. 정말 계곡물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맹맹한 민물 맛 있죠. 딱 그 맛이야. 진짜 표현이 이상하지만 먹어보면 안다. 이건 계곡물 맛이라고. 그리고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스테이크 맛있었어요. 스테이크는 맛있었다. 하지만 너무 핏물이 많아서 선행이랑 나랑 따로 더 구워달라 했다. 맥주도 많이 먹었더니 기분이 좋았다. 레저를 해서 그런지 힘들었다. 그렇게 호텔에 돌아가 우린 또 스위치를 했다. 맥주를 먹으면서. 스위치 만세. 라고 이날의 일정도 끝나네요. 그리고 루테 사진이 있는데 이게 루테 사진이 무슨 그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제가 루테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루테 사진이 있어요. 제가 찍어준 사진이거든요. 근데 루테가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루테가 자세를 바꿔서 야 루테야 너 방금 그 자세 다시 해봐. 되게 잘 나왔어. 야 핸드폰 만지는 척 해봐. 살짝 웃어야지. 표정 붙지 말고 했는데 그래서 지은 표정이 이 표정이에요. 너무 어색하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에는 자연스러운 웃음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너무 그 가식적으로 나왔어. 심지어 제가 야 핸드폰 바탕화면 말고 네 유튜브라도 켜놔봐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루테의 유튜브가 켜져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모든 사진을 다 봤네요. 자 다음은 다음은 4일차인데 사진이 좀 섞였네요. 이건 그 바다 그 낚시할 때 사진이에요. 낚시할 때 사진이에요. 강석 오빠랑 루나 오빠랑 요거는 콩콩인가? 사진이 진짜 섞였네.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루테 사진이거든요. 이건 되게 자연스럽잖아. 아까 근데 그거는 너무 그거였어. 이 사진 보여주고 있어야겠다. 저는 없었어요. 저는 없었다고요. 4일차 피곤했다. 매우 점점점. 아침에 일어나 똑같이 주식을 먹고 이동했다. 이날도 레저가 있는 날이기에 ABC로 향했다. 제트스키를 타기 전에 시간이 남아 스노클링을 하러 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스노클링을 하면서 핸드폰을 방수팩에 넣고 물속에서 찍은 사진인데 화질이 좋게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스노클링을 할 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물속을 찍은 거예요. 물속.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흔들렸어요. 이게 잘 안 찍히더라고. 어제 했던 스노클링은 깊은 스노클링이고 지금 하는 스노클링은 얕은 스노클링이었다. 발이 닿는 곳이었다. 물은 맑았다. 그래도 깊은 곳에서 했던 스노클링이 더 재밌었다. 그래도 역시 스노클링은 재미있었다. 뭔 말이야 이게. 말을 잘못 읽었는데. 1시간 30분 정도 스노클링을 하다가 제트스키 시간이 되어 이동했다. 제트스키를 2조로 나눠서 하는데 나는 1조로 했다. 우리가 제트스키 설명 듣는 걸 2조는 밥을 먹으면서 구경을 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2조는 밥을 먹으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보이시죠? 우리 이렇게 제트스키 설명을 들을 때 양띵 언니가 제트스키를 타면 바람 때문에 머리가 마를 것이라고 머리를 풀고 타라고 했던 게 기억나? 나는 머리를 풀었다. 1분 후 나는 샤워를 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물이 튀어 눈이 너무 아팠다. 이제 이게 제 제트스키고요. 진심 샤워를 했어요. 이렇게 팍 이렇게 맞았거든요. 거의 실눈 뜨고 탔다. 스노클링 장비를 차고 할 걸 후회했다. 그 스노클링 안경. 서서 탈 수도 있었는데 운전대가 고정이 아니라서 서서 탈 때 직접 힘줘서 운전대를 들어야 했다. 그래서 한두 바퀴 서서 타다가 다시 앉아서 탔다. 처음엔 속도를 내는 게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잘 탔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서 파도가 생긴 후에 내가 운전을 해서 지나가면 물이 장난 아니게 튀었다. 이제 그때 샤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앞에서 타기 위해 속도를 열심히 냈다. 20분 동안 제트스키를 탔다. 재미있었지만 정말 팔이 아프고 눈이 아팠다. 2조가 탈 때 내가 스노클링 장비를 빌려줄 테니 꼭 스노클링 안경 쓰고 타라고 했지만 다들 안 믿는 것 같았다.
눈꽃이가 빌려갔다. 나들 밥을 퍼와서 구경하면서 밥을 먹었다. 다들 끝나고 왔을 때 역시 물이 너무 튄다고 했다. 눈꽃이가 스노클링 장비가 개꿀이었다고 했다. 왠지 뿌듯했다. 으슥. 그리고 우리는 다시 스노클링을 했다. 또 했어요. 이때는 ABC 포인트를 돌아다니며 스노클링을 했다. 구명조끼를 꼭 끼고 스노클링을 하다가 수영이 어렵지 않다고 해서 구명조끼 없이 수영을 해봤더니 몇 번 만에 성공을 해서 구명조끼 없이 수영을 하며 스노클링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수영은 아닌데 그 스노클링을 할 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뜬 상태로 이렇게 아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구명조끼가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구명조끼 없이 이제 스노클링을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구명조끼 없이 스노클링을 했어요. 이렇게 몸이 뜨는 거야. 너무 신기했어. 수영이라고 해서 막 전문적이진 않았지만 물에 적당히 뛰면서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 불가사리나 해삼 등 여러 바다 생물들을 봤다. 스노클링은 지금이라도 또 하고 싶다. 그렇게 빠져서 스노클링을 한 후에 가볍게 물놀이를 하다가 모래성 만들기에 빠졌다. 이제 또 저희가 모래성 만들기를 했죠. 이건 이제 양띵 언니 제트스키 타러 갈 때 찍은 거. 이거는 저희 하얏트 호텔의 뷰예요. 그 베란다 뷰. 뒤에 이제 그 수영장이 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호텔 수영장은 안 했어요. 이제 모래에다가 다주 써서 글씨 썼는데 잘 안 찍히고요. 이거는 이제 멤버들 물놀이 할 때. 아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만든 모래성입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예쁘죠? 잘 만들었어요. 각자 개성 있는 모래성을 만들었다. 내 모래성 컨셉은 사랑의 절벽처럼 뭔가 사랑의 해변의 느낌을 내고 싶었다. 수민 언니가 가져다준 꽃으로 꾸몄더니 더 예뻤다. 다 만들고 할 짓이 없어 주먹밥을 만들어 주변을 둘렀더니 더 예뻐서 마음에 들었다. 원래 더 마지막에는 그 주먹밥으로 한 바퀴 둘렀는데 이때는 제가 두르고 나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렇게 모래성을 열심히 만들고 우리는 시트랙을 가기 전 호텔에 들러 잠시 쉬었다 갔다. 근데 이제 그 모래성을 만들 때 완전 햇볕을 받으면서 하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손이 여기만 탔어요. 이렇게 모래성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만 탄 거야. 제 손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만 이렇게 검해요. 이렇게 보시면 장갑을 꼈어요. 여기 손가락 말고 여기만 검해요. 여기 진짜 개 시꺼마죠. 개 탔어요. 그래서 이제 모래에서 만들 다 탔어요. 시트랙은 수족관에서 이제 그 잠수복 이런 세트를 입고서는 걸어 다니는 거였는데 저도 그걸 신청을 했거든요. 자, 스노클링, 그러니까 그 시트랙을 가기 전 호텔에 들려 잠시 쉬었다 갔다. 차에서 약 20-30분 정도 쉬었다. 양띵 언니는 씻고 내려왔다. 쉬는 동안 잠을 잤다. 너무 피곤했다. 시트랙을 하러 가는데 너무 힘들었다. 1시간씩 걸리고 인원이 많아서 2조로 나눠 해야 한다기에 양띵 언니랑 나 선행 3명은 안 한다고 하고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 이게 한 조당 1시간이 걸려서 2조 하면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한 조만 하게 3명이 빠졌어요. 호텔에서 씻고 쉬다가 시트랙을 했던 곳에서 저녁을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아니, 시트랙에서 저녁을 사주셨어요. 그쪽에서. 이제 이거는 그 시트랙 가는 그 사진인데 좀 흔들렸죠. 하늘이랑. 이건 좀 예쁘게 나온 것 같아. 풍경도 찍고 구름이 너무 예쁘죠. 정말 맛있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또 이거 이제 거기 거기에서 시트랙에서도 이제 레스토랑을 같이 운영하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새우, 관자, 이거는 조개 굴인가? 모르겠다. 정말 맛있었다. 춘권처럼 새우를 안에 넣고 튀긴 게 있는데 스위트 칠리 소스도 최고였다. 참치 빼고는 다 맛있게 먹었다. 이거는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이게 참치였거든요. 이거 빼고는 다 맛있었어요. 고기도 너무 맛있었다. 새우도 맛있었고 맥주도 먹었다. 개꿀? 또 근사한 저녁을 먹고 우린 또 쇼핑을 갔다. 미크로네시아의 로스를 보고 싶다고 해서 네다십 매장 2호점을 가고 싶어서 아까 그 2일차 기억하시죠? 네다십 매장? 2호점을 저희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쇼핑을 하러 간다기에 이제 겸사겸사 껴서 네다십 매장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따라갔다. 나도 네다십 매장을 가고 싶어서. 그렇게 네다십 매장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가 문을 닫는 9시 55분이어서 운영을 안 했다. 그래서 원래 갔던 네다십 매장만 보고 로스로 갔다. 로스는 늦은 시간까지 하기에 거기서 또 쇼핑을 했다. 나는 또 편안티랑 엄마 선물, 다봉이 선물을 샀다. 그리고 가던 도중 마켓에 들러 쇼핑도 했다. 거기서 알로에젤을 샀다. 알로에젤은 이제 그 시트랙 그 밥을 먹을 때 거기 직원분이 살 탄 거에 추천해주신 그 알로에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샀죠. 미친 듯이 탄 내 몸을 위해서 점점점. 하지만 복구가 안 되고 있죠. 우리는 모든 쇼핑을 끝낸 후 가던 도중 서브웨이에 들려 샌드위치를 사서 호텔에 갔다. 이날도 역시 스위치를 했다. 양띵 언니도 함께 스위치를 했고 웃겼다.
원투 게임을 사가길 잘한 것 같다. 그렇게 4일차도 끝이 났다. 자, 이게 바로 네다신 매장입니다. 네다신 매장의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네다신 매장입니다. 저희가 그 괌에서 제일 많이 간 3번이나 방문한 네다신 매장이에요. 여기가 이제 5일차입니다. 5일차 마지막 날이다. 새벽 1시에 출발하니 마지막이나 마찬가지다. 오늘은 오전에 자유시간이었고 저녁에 야시장에 가기에 오전 자유시간에 벼르고 벼르던 네다신 매장에 가기로 했다. 네다시 화이팅. 삼식이가 운전을 해줬고 콩콩, 루테, 다주, 선행 5명이 갔다. 우리는 1층 숍부터 구경했다. 나는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쇼핑을 안 하려고 했지만 마인크래프트 엑스박스 패드를 샀고 네다신 매장에서 또 샀다. 또 새로운 네다신 매장에서 또 샀다. 또 그리고 이제 쇼핑을 그만하자라고 했을 때 잠깐 들려봤던 서점에 해리포터 책이 있었다. 소설책이 아닌 영화나 소설에 관련된 책들이어서 소장 가치가 있어서 안 살 수가 없었다. 5권 샀다. 또 샀다. 이 책은 읽고 싶었지만 영어가 안 되기에 최대한 그림 위주로 보고 중요한 건 번역기를 돌려야겠다. 마지막 쇼핑이나 마찬가지기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주체하지 못하고 쇼핑을 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덕후 행복해 죽어요. 그렇게 개꿀 쇼핑을 한 후 돌아왔다. 마지막 날은 야시장 일정이 있었기에 야시장 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짐 정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고 잠에 빠져들었다. 야시장에 가기 위해 일어났고 야시장에 출발했다. 그런데 4, 5시에 야시장에 도착했다. 이건 좀 저녁에 찍은 야시장이에요. 야시장에 4, 5시에 도착했어요. 진짜 한창 해 짱짱할 때. 정말 해가 뜨거웠다. 우리는 야시장에 온 건지 낮 시장에 온 건지 모르겠다 하며 들어갔다. 선크림을 차에서 잔뜩 발라서 걱정은 없었다. 아직 어둡진 않았고 매장들이 오픈하지 않았다. 분명 4, 5시에 구경할 거리가 제일 많다고 했는데 아직 문이 다 안 열려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액세서리 몇 개를 샀다. 이때 동전을 다 털어야 했다. 슬슬 가게 문들이 열리고 음식을 예약하고 기다렸다. 삼식이가 현금을 써야 한다며 모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다. 2달러씩 나눠주는데 너무 웃겼다. 억지로 돈 쓰는 남자라니 컨셉이 삼식이다웠다. 그 후에 먹은 건 타코야끼였다. 괌에서 먹는 일본 음식이었지만 맛있었다. 그리고 다음엔 구이 음식들이었다. 돼지고기 꼬치가 있었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었다. 다른 고기 음식들도 맛있었다. 한국식 갈비나 꼬치랑 느낌이 비슷했다. 그리고 나서 먹은 건 오징어 통구이였는데 안에 여러 야채나 과일들이 들어있었다. 맛있지 않았다. 많이 즐겼다. 우리는 배가 불러서 점점 음식이 남았지만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다 먹긴 했다. 타코야끼는 맛있어서 한 번씩 더 먹었다. 그리고 수제버거를 파는 곳이 있었는데 6시부터 시작해서 기다리다 먹었다. 기다리는 동안 몇 명이 암벽 등반 대결을 했다. 뭔가 웃겼다. 후추님은 도와주는 현지인 같았다. 역시 김현지인. 당신은 대체... 수제버거를 파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었다. 좀 괜찮았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앉아서 쉬고 있었다. 피곤했기에. 체력이 너무 약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요요를 사왔다. 갑자기 요요 대전이 시작됐다. 나는 요요를 잘 안 해봐서 구경만 했다. 양띵 언니가 사온 구름 같은 슬러시도 맛있었다. 독특한 맛이었다. 그렇게 7시, 8시쯤까지 구경을 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이제 여기서 이게 수제버거. 잘생겼어요. 좀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그 감자튀김? 감자튀김 위에 피자처럼 치즈랑 페페로니를 올린 그런 음식이었어요. 이거는 일반 노말 감자. 그리고 이건 이제 완전 밤이 됐을 때. 이 사진은 4일차 사진인데 잘못 옮겼네요, 제가. 자, 폴더를 1차별로 나눠놨는데 이거 4일차인데 잘못 옮겼네요. 이거는 괌질라라고 괌의 그 대표 캐릭터 같은 느낌이에요. 괌질라.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거는 또 이제 괌 풍경. 이거는 그 시트랙 그 밥 먹으러 가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시트랙. 이제 이거는 또 포토샵을 했어요. 이제 이게 그 양띵 언니가 추천해줬던 다주 스타일의 그 맨투맨 그거예요. 바로 입었어요 이날. 겁나 예쁘죠? 완전 내 스타일. 여기 보시면은 배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확대를 준비하고 여기 웃음 표시도 해놨어요. 제 배꼽 인사하시라고. 배하 꼬파. 이 옷이에요. 되게 예쁘죠? 면도를 안 했습니다. 자, 구경을 다 끝내고 호텔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가기 전 1층에서 선물들을 샀다. 만족! 여러분들 선물을 샀어요. 1층에서. 12시에 체크아웃을 해야 하기에 낮에 잠을 자 짐을 정리했다.
가져온 짐보다 괌에서 산 게 더 많았다. 캐리어가 안 닫혀 수민 언니랑 같이 눌러 닫았다. 폭탄이었다. 비행기에서 옮기다가 터지면 어쩌나 둘이 걱정했다. 그 와중에 굿즈들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혼모노인 것 같다. 땀땀. 그렇게 짐 정리를 다 한 후 씻었다. 씻고 나서 나갈 준비를 완벽하게 한 후에 모든 짐 정리가 끝났다. 완벽. 배가 고파 라면 하나를 간단히 먹었다. 마지막 남은 맥주도 한 병 뚝딱.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짐을 들고 나왔다. 원래 1시쯤 만나도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체크아웃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12시에 만났다. 공항까지는 ABC 직원분들이 데려다 주셨고 마지막까지 친절하셨다. 다음 달에 한국에 오신다고 연락한다고 하셨다. 삼식이 형 화이팅! 공항에 왔는데 이럴 수가. 비행기 지연이었다. 1시에 만날 걸 후회는 했지만 시간이 빨리 흘러서 상관없던 것 같다.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려 했지만 비싸서 포기하고 큰컴님 선물 고르는 걸 도와줬다. 그 후에 밥을 먹는다기에 푸드코트에 갔는데 갑자기 비행기 게이트가 다르다며 비행기를 다른 걸 타야 한다 했다. 갑자기 막 여러 명이 말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됐다. 나는 다 같이 지연된 줄 알았는데 몰카였다고 한다. 그렇게 단체 몰카가 시작됐다. 한 명씩 올 때마다 속이는데 너무 웃겼다. 모두 다 당황 그 자체였다. 개꿀잼. 이게 그 공항 티켓에 게이트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16게이트, 어떤 사람은 20게이트 달라가지고 저희가 몰카를 하는 거예요. 영상은 아마 안 올라오지 않을까? 영상 촬영 중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몰카를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다 속았어. 그렇게 밥도 먹고 게이트를 이동했다. 게이트에서 조금 쉬다가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에서 개꿀잠 잤습니다. 진심. 비행기가 이제 출발하는 동안은 이제 등받이도 제대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딱 띵 하자마자 이제 해도 된다. 그 안전벨트 풀고 이동해도 된다라는 표시 되자마자 얘를 딱 누르고 바로 뒤로 누운 다음에 바로 잤어요. 도착 후 눈꽃이랑 루테가 내가 코를 골았다고 했다. 제 옆에 루테랑 눈꽃이가 있었거든요. 그 3명씩 앉는 자리였는데 너무 쪽팔렸지만 거짓말이어서 다행이었다. 휴. 제가 이제 내렸는데 눈꽃이가 야 너 코 진짜 골더라 이래가지고 아 나 피곤했나봐. 나 진짜 골았어? 이러니까 루테가 누나 장난 아니었어. 진짜 시끄러웠어. 이래서 야 눈꽃이가 또 야 루테야 너도 골았어? 이래가지고 뭐야 개 쪽팔려 어떡해. 영상 찍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야 아니야 사실 구라야. 이래서 제가 5번 물어봤어요. 야 진짜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냥 말해도 돼. 나 진짜 코 안 골았어. 5번 물어봤는데 안 골았대. 안심. 편안. 한국에 도착해 짐이 너무 많아 몇 명이서 콜밴을 타고 이동해 집에 도착했다. 집에 다봉이는 잘 있었고 애교를 부렸다. 괌에서 사온 빗장갑으로 다봉이 털을 싹 빼주니 한 덩어리가 나왔다. 우리 다봉이 부짱하고 미안했다. 짐 정리는 아직 못했다. 이걸 언제 하냐. 몸살 기운이 있다. 피곤해 죽을 것 같다. 괌 여행은 최고였다. 너무 재밌었고 많은 추억이 남았다. 다음엔 가족이랑도 와보고 싶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저의 괌 일기가 끝났습니다. 박수. 자 이렇게 아무튼 저의 괌 일기는 끝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약간 오글거리긴 했는데 아 미안. 다같이 사진 들고 와서 여기서 공개하시죠 루다가. 미안. 어떠셨습니까? 조금 오글거리긴 했는데 그래도 말투를 근데 자연스럽게 하기에는 제가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보고 읽어야 돼. 나 기억 제대로 안 나. 순서가 잘 헷갈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이해해주세요. 일기 형식으로 읽으니까 좀 약간 생동감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냥 말했으면은 정리가 안 됐을 거야. 제가 그냥 말하면 분명 정리가 안 돼서 막 이렇게 횡설수설 했을 텐데 일기를 써가지고 순서대로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괌 여행을 최대한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족하셨길.